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원소는 압니까? 원자는요? 아니면 분자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 원소는 기본 성분이에요, 성분. 얘는 성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성분이야, 성분. 남자, 여자 이런 성분 같은 거라고. 어떤 하나의 특정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뭐 작은 입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분을 얘기하는 걸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소.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탈레스라는 사람 먼저 시작해요. 원소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이제 기원전에 탈레스라는 사람 먼저 한다고. 모든 물질들은 물에서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탈레스예요. 그 다음에 엠페도클라스라는 사람이 아니야, 물뿐만 아니라 공기, 흙, 불, 물 이렇게 해갖고 4가지 원소로 되어 있을 거야. 걔네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야, 그 4가지가 있는데 걔네들끼리 차가움이나 따뜻함, 뭐 건조함, 뭐 습함 이런 것들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믹스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 아저씨 때문에 이제 연금술사가 생겼죠. 야, 원소가 바뀌었을 때 그래? 진짜? 아리스토텔레스 되게 유명한데? 진짜?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이 이상한 걸로 나는 금을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연금술사죠. 네. 여러분들 아이작 뉴턴이라고 알아요? 갈레오 갈레이 알아요? 그 사람들도 연금술을 연구했습니다. 실제로.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뉴턴은 모르겠는데 갈레오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도 어떻게 연금술을 연구했다 이거지. 성공했을까요? 안 했겠죠. 당연히. 왜? 기본 성분이에요. 분해되지 않아요. 얘가 다른 애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래서 뭐 데모크리토스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떤 물질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가지고 있어. 최초로 원자 개념을 설명을 해요. 무슨 개념? 원자. 그 원소가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는데 그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소하고 원자하고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입자예요, 입자. 얘는 그냥 성분이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남성, 여성 이런 식의 성분에 해당되는 게 원소다라고 친다면 남자 하나 그런 게 입자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느낌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분자는요, 그런 원자들끼리 결합을 해요. 오케이? 유민이 남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죠? 몰라요. 앞으로 있겠죠. 현빈? 김유빈? 원빈? 몰라요. 차은우? 좋네요. 자, 현우하고 그러면 이렇게 커플이 됐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가 보통 모여서 뭘 형성해? 분자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 자체 같은 경우는 성질을 안 나타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성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분자 같은 경우는 성질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특한 성질을 가지면서 가장 작은 입자. 그러니까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원소들이 계속 발견되더라 이거지. 원소들이 발견이 되는데 사람들은 뭐 하는 거 좋아하냐면 분류하는 거 좋아해요. 뭐 하는 거 좋아한다고? 분류하는 거 좋아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하는 거 좋죠. 그죠? 지금 이렇게는 고등학교 몇 학년? 1학년. 저는 중3이죠. 그죠? 이렇게 분류하는 거. 학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막 분류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죠? 같은 여자다, 같은 학교를 다닌다, 뭐 이런 것들 하더라도 거기 내에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또 친해지는 정도가 또 다르죠. 그죠? 유미 혹시 게임 좋아해요? 뭔 게임이에요? 저요? 게임이요. 네. 오, 멋있는데 뭐 이렇게 끼고 야, 정우야 그런 거? 배틀 뭐 이런 거? 레벨 좀 높아요? 레벨이 아니라 티어가 높죠. 멋집니다. 나 한번 했다가 어지러워서 그만뒀어요. 네. 자, 어쨌든 분류하는 걸 좋아해요. 분류하는 걸. 원소들이 점점 이렇게 발달이 찾아내고 있어. 새로운 원소가 이렇게 나왔네. 새로운 원소가 이렇게 나왔네.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거기 내에서 어떻게
비슷한 애들끼리 묻기 시작한 거야. 어떤 애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데베라이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죠. 1817년에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며 이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는, 자 여기서 이제 원자량이란 말이 나왔는데,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의 질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자의 질량인데 원자의 질량이 실제로 너무 작은 값이니까 보통 얘네들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값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기본암기에 이렇게 어떤 원소가 있다라고 쳤을 때 보통 여기에 쓰는 거, 거기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적혀있냐면 질량수라고 적혀있고요. 질량수에 누구수와 중성자수와 누구수? 양성자수를 합친 값으로 우리는 질량수라고 얘기해요 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그 개념에서 따온 게 이 원자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자량을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 원자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 사람이 데베라이너예요. 예를 들어서 자 원자번호 3번 누굽니까? 리튬.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원자번호 19번 칼륨. 자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얘네 셋 다 모두 물에다가 넣으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얘네 셋 다 공기 중에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썰으려고 하면 다른 금속에 비해서 얘네들이 훨씬 더 잘 썰려요. 성질 자체가 무르다라는 거지. 그리고 공기 중에 내비두면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다른 성질을 또 바뀌게 돼요. 오케이? 성질이 비슷하다 이 말이야. 얘도 물에 넣으면 얘도 물에 넣고 얘도 물에 넣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해 보니까 셋 다 물에 넣어갖고 하고 반응 이후에 염기성의 성질을 띠더라 이거지. 되게 성질 되게 비슷한 애들인데 다른 애들 다른 금속도 그러나? 다른 금속은 잘 안 그래. 얘네만 그러더라 이거지. 성질이 비슷한 애들 이렇게 모았어. 모으고 얘 원자량을 확인했더니 얘가 원자량이 3이야. 이 아니라 7이야. 얘도 원자량을 확인했더니 얘 23이야. 얘도 원자량을 확인했더니 얘가 얼마야? 39야. 됐나요? 7하고 39하고 더하면 얼마야? 46이죠. 46 반띵하면 20.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원자량 사이에서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데베라이너예요. 졸려요. 자, 데베라이너 얘기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온 사람이 멘델레예프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혹시라도 율렌즈라는 사람을 가르쳐 줬을 수도 있어요. 율렌즈라고 나와있네요. 오른쪽에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자 해갖고 라부아지에, 데베라이너, 율렌즈, 멘델레예프, 모즐리 이런 식으로 나와있잖아. 라부아지에는요 33종의 원소를 발견을 했고요. 걔네들 나름대로 거기에서 누가 원소다 누가 원소가 아니다라는 실험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물이 원소다라고 생각했는데 물을 분해 실험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야 이렇게 한 사람이 라부아제. 여러 가지 원소들을 또 정리를 한 사람. 그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해두면 되고, 율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데베라이너 다음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인데 율렌즈 같은 경우는 율렌즈 같은 경우는 무슨 설이다라고 하냐면 옥타브 설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무슨 설? 옥타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피아노. 그죠? 음악 쪽에서 옥타브 나오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이거 했을 때 도에서 그 다음 도까지를 우리 한 옥타브다라고 표현을 해줘. 다시 돌아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원소들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좀 돌아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라고 난 거지. 누구처럼? 도레파솔라 시도 시 도레파솔라 시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준석이 노래 잘해요? 네. 재준이요? 네. 재준이 잘할 것 같은데요? 잘하는 거 지금. 재준이 잘해요? 못해요? 잘할 것 같은데. 유미 잘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막 3옥타브, 4옥타브까지 막 올라가고 막. 예? 막 바이브레이션 막 하고 막.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네. 재준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죠? 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죠? 좋아해요. 코너 많이 가죠? 요즘 요즘 갈까요? 좀 불안해서.
저희 코너 책은 언제 갔다 왔어요? 2주 전에. 2주 전에. 예. 준승이는요? 코너 가봤어요? 코너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율렌저라는 옥타브 설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름대로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야. 무슨 순서대로? 원자량. 그러니까 가벼운 애들, 좀 무거운 애들.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는데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다시 그 라인으로 놓으니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하고 다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다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런 식으로. 몇 번째마다? 8번째마다 옥타 8번째마다 다시 되돌아오더라 이거지. 얘처럼. 음악에서 얘처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18조 원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델, 레, 예, 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최초로 주기율표라는 거, 표를 만든 사람이에요. 주기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무슨 순서대로 나열을 했느냐면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18조 원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기표 오른쪽에 책에 보시면 35쪽에 보시면 18조 원소 갖고 헬륨, 네오, 아르곤, 뭐 크립톤, 뭐 제논, 뭐 라돈,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그런 애들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야.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쭉 나열을 했더니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같은 세로줄로 이렇게 나열을 했던 유일한 사람, 최초의 사람.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는 부근에는 빈칸을 내비두고 대략적으로 예측도 했어요. 여기 있는 애는 나중에 발견이 될 건데 얘는 원자량이 이 정도 될 거고 얘는 뭐 밀도가 이 정도 될 거고 얘는 농점이 어느 정도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측까지 했는데 나중에 발견되니까 와우, 거의 비슷하더라 이거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했어요. 이유는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18조 원소가 발견된 거지. 누구 순서대로 배열했다 그랬어?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다 그랬죠? 같은 세로줄에 같은 성질을 갖는 애들이 배치를 했다 그랬지?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저쪽에 18조 원소가 낑 끼어 들어간 거지. 끼어들으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 한 칸씩 밀려 안 밀려? 밀려. 그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줄이 될 수가 없게 된 거야. 안타깝죠. 노벨상 받을 수 있었는데. 까비. 그래서 주기율표 보시면요. 몇 번이냐면 어디 있니? 101번. 이름이 뭐예요? 좀 아쉽잖아. 그래서 원소에다 이름을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그 라인에 있는 애들이 한번 이름 한번 보세요.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의 친구들이 꽤 있지 않나요? 키류, 주기표 101번 여기 있잖아. 이 라인에. 처음 들어봐요? 노벨륨 처음 들어봐요? 멘델레비움, 페르뮴, 아인슈타이늄, 캘리포늄, 버클륨. 나만 들어본 것 같아? 네? 과학자 이름들 따서 이렇게 원소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새로 발견되는 이런 원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멘델레프 오케이, 원자량 순서대로 최초로 표를 만들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에 대해서는 예측까지 했어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지만 누구 순서대로 배열을 하다 보니,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다 보니 나중에 18조 원소가 발견되면서 틀어지더라.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아주 똑똑한데 이름이 좀 이상하죠? 모즐리. 나만 재밌니? 자, 어쨌든 모즐리는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한 게 아니라 누구 순서대로 배열했느냐?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그 원자 번호는 누구에서? 양성자.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지칭을 해주고 양성자 순서대로 또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확인했더니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누구 거? 모즐리 거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 거 쓰고 있다고요? 모즐리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율표를 보니까 35쪽이 와우 엄청 많아요. 20번까지만 외우세요. 몇 번까지만 외우라고요?
20번까지만 외우세요.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는 이 번호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 알았어? 언제까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20번까지만 기억할 겁니다. 몇 번까지만? 20번까지만. 주원이 졸려요 지금. 그래도 돼요? 네? 그래도 돼요? 뭐라고요? 그래도 돼요? 예, 20번까지밖에 안 나와요. 예. 나도 20번까지밖에 안 외웠어요. 알겠습니까? 대학교 가서 뭐 화학공과, 뭐 화공과, 뭐 화학과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좀 더 추가로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수능 보는 그날까지 20번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제발 20번까지라도 외워주세요. 3번 뭐예요? 리튬. 7번? 이러면 안 된다고.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8번? 산소. 10번? 이러면 안 된다고. 네요. 15번? 인 딱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인이 딱 나와야 된다고. 염소. 7번. 17번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르곤. 8번. 18번. 질소. 7번. 7번. 네온. 10번. 10번. 칼륨. 19번. 19번. 칼슘. 20번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유민이 한 번도 대답 안 해. 싸우자. 천이 알겠죠? 재준이 알겠죠? 준식아? 외워주세요.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와 족, 엔, 주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3주기 15족 인 15번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2주기 15족 질소 7번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족은 뭐냐면요. 족은 세로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줄? 세로줄. 요렇게 세로줄. 요렇게 같은 라인을 이렇게 만드는 애들 우리는 같은 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동족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족. 주기는요. 무슨 줄? 가로줄이에요. 가로줄. 무슨 줄이라고? 가로줄. 가로줄이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놓은 애들은 이제 족, 주기, 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족이라는 애와 주기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도대체 뭐냐?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원자 안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핵. 핵 주변에 누가 돌아다녀요? 전자가 돌아다녀요. 전자가 다니는 껍질들을 전자 껍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됐나요? 근데 제일 안쪽에는 공간이 좁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많이 들어갈까? 적게 들어갈까? 적게 들어갈 거예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워. 그럼 마이너스끼리 서로 뭐 하겠어? 밀어내겠죠. 준식이하고 재준이하고 서로 키스를 시키려고 해봐. 걔네들이 붙어 있겠어? 엄청난 거세 반항과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좁은 공간에 많이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부분은 화학 파트인데 화학 파트는요 항상 안정한 걸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 안정한 거. 불안정한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여러분들도 안정한 거 좋아하잖아. 서 있으래. 서 있는 거. 근데 다리 한 마리 들고 있으래. 손 들고 있으래.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손 내리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다리 내리고 싶어. 이러니까 다리 아프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앉고 싶어. 앉으니까 뭐 하고 싶어? 그죠? 안정한 거 좋아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제일 안쪽 껍질은 나중에 이제 화학 파트에서 보면 K 껍질, 뭐 L 껍질, M 껍질, 그건 지금 버리고 제일 안쪽 껍질에 전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냐면 2개까지 들어가요.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2개, 최대 2개. 그 다음 껍질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냐면 8개까지 들어가요.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8개. 그 다음 껍질은 솔직히 18개인데 8개 좋아요. 그냥 요렇게만 외워. 288만 기억하자고. 뭐만 기억하자고? 288. 어차피 원자 번호 우리 몇 번까지만 외우라 그랬어? 20번까지만 외우라 그랬죠? 그럼 여기 2개 채워주고 8개 채워주고 8개 채워주면 총 몇 개야? 18개죠?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들어가겠어? 2개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 몇 개 채워지는 건 궁금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최대 2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20번까지 내에서는. 이해가셨어요? 288이야. 288. 뭐라고요? 288. 그러면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전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안정한 상태는? 여기 하나 있겠죠. 헬륨도? 여기 2개 있겠죠. 그럼 리튬은? 여기 2개 채워진데 아직 하나 남았잖아. 여기 근데 들어갈 수 없잖아. 그럼 여기에 하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17번은? 여기 2개 들어가고 여기 8개 들어가서 총 10개.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죠? 7개가 어디 들어가겠어?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다.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11번. 11번은 안쪽에 2개. 그 다음 몇 개? 몇 개? 8개. 그 다음 몇 개?
한 개 이렇게 돼 있는 애다라는 거지. 오케이? 인 몇 번이야, 인? 15번. 15번은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 몇 개? 8개. 그 다음 몇 개? 5개 이렇게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염소 몇 번이에요, 염소? 17번.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 몇 개? 8개. 그 다음 몇 개? 7개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거지. 그럼 봐봐. 얘는요.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이 몇 개예요? 3개. 얘도 몇 개? 3개. 얘도 몇 개? 3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은 애들이 바로 뭐라고? 주기라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누가? 전자? 껍질 수가 어떤 애들? 동일한 애들끼리 같은 줄에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보기가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편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우린 4개 줄까지만 기억하면 돼. 몇 개 줄? 4개 줄. 첫 번째 줄에는 누구밖에 없어?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 두 번째 줄에는 누구 하고 있어? 리튬부터 어디까지? 네온까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줄에는 나트륨에서 아르곤까지 있는 거고. 네 번째 줄에는 2개만 기억하면 돼. 칼륨, 칼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20개만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자 이거지, 채연아. 알겠습니까? 7번 뭐라고요? 그렇죠. 잘해. 10번은요? 그렇죠. 네온이요. 나네온이라는 게 새로 생겼나요? 됐나요? 그러면 조금 뭐냐, 조금. 얘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얘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요렇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수라고 해서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자가 전자수. 자, 근데 얘네들은 꽉 채워져 있으니까 뭔가의 관여를 전혀 안 해. 어떤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옷을 3벌을 껴입었어. 몇 벌을 껴입었다고? 3벌을 껴입었어.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전자껍질처럼 내가 옷을 3개 껴입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제일 안쪽에도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도 돈을 넣고요. 두 번째 옷에도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다 돈을 넣고요. 세 번째 옷에도 주머니가 있으니까 거기다 돈을 넣었어. 그럼 내가 뭔가 주문을 해야 할 때, 계산을 해야 될 때 어디에 있는 돈을 꺼내 갖고 쓸까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주머니를 쓰겠지. 응? 제일 안쪽 거 꺼내야지. 이래야? 지금 뭐야? 자, 뭔 얘기인지 이해하죠? 응? 가장 바깥쪽에 그냥 편한 거, 이거. 이 가장 편한 애들, 얘네들 자체가 화학 반응하고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쪽에 채워진 건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어. 누구만 생각하면 돼? 얘만 생각하라고. 이게 무슨 성질?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몇 개여서? 1개여서. 얘는 몇 개여서? 5개여서. 얘는 몇 개여서? 7개여서 각각의 화학적 성질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들을 같은 세로줄에 놓은 거야. 그걸 우린 뭐라고 할 거야? 족. 이해가셨습니까? 자, 얘네는요. 뭐라고요? 무슨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어떤 애들을? 동일한 애들을 같은 줄에 배치했어요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주기율표가 완성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주기율표 그림을 보니까 한번 봐보세요. 노란색이 있네. 보여요? 그죠? 초록색도 있네. 보이죠? 청록색도 있죠? 그죠? 색깔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는 얘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해서 또 분류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노란색으로 된 애들을 우리는 금속 원소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무슨 원소? 금속 원소. 초록색 애들은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 그럼 청록색 애들은? 중금속 원소다라고 해서 초록색의 성질도 갖고 있고 금속의 성질도 갖고 있고 좀 애매하게 이렇게 구분을 짓기가 좀 애매한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린 중금속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준식이가 남자잖아. 누가 봐도. 그지? 그럼 남자는 보통 이제 이성의 여자를 좋아하는데 준식이가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자꾸 재준이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 그런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 준식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의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많아요? 유민아?
금속이 개 많죠. 비금속은 금속에 비해서 적죠. 중금속은 우리 20번까지만 기억하면 되랬잖아. 그럼 중금속에서 20번까지 있는 애는 붕소하고 규소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고? 붕소, 규소. 근데 비금속은 적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럼 니네는 중금속 빼놓고 금속을 다 외울래? 아니면 비금속을 다 외울래? 비금속을 외우자 이거야. 뭐를 외우자고요? 비금속을 외워두시면 돼요. 비금속에서도 안 외워도 되는 애들이 이제 좀 착하지 말게요. 셀레늄 34번 안 외워도 돼요. 에? 얘 몰라도 돼요. 크립톤 36번 몰라도 돼요. 제논 54번 몰라도 돼요. 라돈 몰라도 돼요. 아스타틴 몰라도 돼요. 됐나요? 그러면 좀 줄어들죠. 그래 안 그래? 자, 1주기에 있는 누구 비금속이야? 수소헬륨 비금속이죠. 2주기에는 누구 이후부터 비금속이야? 붕소 이후부터 비금속이죠. 3주기는요? 규소 이후부터 비금속이죠. 그러고 나서 20번 넘어서 비금속에서 우리가 2개만 더 추가해주면 된다고. 그 빨간색으로 있는 누구? 브로민하고 그 밑에 있는 누구? 아이오딘. 얘까지만. 그럼 그거 개수 세봐. 몇 개야? 하나, 둘, 7개. 4개니까 11개. 11개에다가 하나, 둘, 13개만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걔네가 아니면 나머지는 뭐다라고 생각하면 돼. 금속이요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된다고. 그럼 나는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도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갈게요. 조금밖에 못 나가면 속상해 죽겠네요 아주 그냥. 자, 어쨌든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에 대해 라인에 맞춰갖고 한번 써볼 건데요. 1번이 누구? 수소 밑에 누가 있어요? 리튬이 있고요. 리튬 밑에 나트륨이 있고요. 나트륨 밑에 칼륨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리튬 옆에 베릴륨이 있고 그 밑에는 마그네슘이 있고 그 밑에는 칼슘이 이렇게 있죠. 베릴륨 옆에 붕소가 있고 붕소 밑에 알루미늄이 있고 붕소 옆에 탄소 있고 탄소 밑에 규소 있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자, 탄소 옆에 질소 있고요. 질소 밑에 인이 있고요. 인 옆에 황이 있고 황 위에 산소 있고 산소 옆에 플루오린 있고 플루오린 밑에 염소 있고요. 플루오린 옆에 네온이 있고 네온 밑에 아르곤이 있고 네온 위에 헬륨 이렇게 자리를 배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세로줄을 우린 뭐라고 한다고? 쪽. 뭐라고 한다고? 쪽. 같은 가로줄은 뭐라고 한다고? 주기. 그래서 같은 가로줄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 껍질이 2개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3개까지, 얘네들은 4개까지. 총 몇 주기까지 있어요? 7주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껍질은 7개까지만 쓴다. 지금까지 발견된 애들은 껍질을 7개까지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로줄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얘는 1조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뭐라고 한다고? 1조.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2족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 여러분들 책에는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쭉 밑에 배열이 돼 있죠? 걔네 우리 고등과정에서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가서 3은 3인데 앞에 1이 더 붙어갖고 13조. 그러니까 다행이야. 1, 2, 3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대신 3부터 1이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뭐예요? 14조, 그 다음에 15조, 그 다음에 16조, 그 다음에 17조, 그 다음에 18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얘는 뭐라 그래요? 1주기라고 하고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얘는 4주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원자번호를 쌤이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얘는 몇 번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7번이에요. 7번. 자, 7번이에요. 7번. 그러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하고 동일하게 항상 갖고 있죠. 근데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우리는 원자 번호를 정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양성자가 7개 있다는 얘기인 거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야 되니까 전자도 몇 개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7개 갖고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7개 갖고 있으니까 제일 안쪽에 몇 개 있다 그랬어? 2개. 그 다음 몇 개 있을까?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갖고 있는 애들이야? 5개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근데 족을 보니까 15조. 앞에 거 빼고 뒤에 거만 보니까 5개 똑같이 일치돼요? 안 돼요? 일치되죠? 그러니까 몇 쪽이 몇 쪽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걔네들이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이런 게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유민아? 3주기 15족? 인이란 말이야. 그럼 걔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5개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좀 20개만, 몇 개만? 20개만. 20개만 좀 외우세요. 어떻게 무릎 꿇고 빌까요? 재현아?
제발 외워주세요. 다음 주에 오자마자 시험 볼 거야. 오늘 프린트 준 거요. 그렇게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자마자 그냥 똑같은 시험지로 그냥 쭉 나눠주고 써! 그럴 거예요. 시간은 딱 30분 드릴 겁니다. 예? 예? 이혼하식은 왜 보냐고요? 필요하니까요. 예. 쓸데없는 건 안 봐요. 예? 예? 필요하니까요. 시험에 나오니까요. 책이 있어요? 아, 그럼요. 음. 30분 줍니다. 알겠죠? 30분 안에 쓸 수 있도록 연습해 갖고 오시면 돼요. 오케이?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그 시험지를 니네만 최초로 시험을 보는 거겠어? 작년에도 봤겠죠. 재작년에도 봤고요. 재재작년에도, 그전에도 10년 전에도 봤단 말이야. 10년 전부터 이거 계속 봤다고. 거기서 이제 교과과정 바뀔 때마다 조금씩 내가 업그레이드 해갖고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럼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빨리 쓰는 애들은 20분 만에, 25분 만에 이렇게 쓰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경계로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커트라인 주겠다 이거지. 몇 개 줄까요? 10개요. 안 들은 걸로 몇 개 줄까요? 5개 애매한데 몇 개 줄까요? 7개 안 들은 걸로 몇 개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채연이 몇 개? 예, 5개로 하겠어요. 5개로. 커트라인 5개로 할게요. 5개. 대신에 여기 뒤에 보면요, 선생님 잘못 썼어. 4개 이상 쓰세요. 뭐 2개 이상 쓰세요. 이렇게 적혀 있죠? 다 쓰세요, 그냥. 알겠죠? 할로니um 원소의 특징, 그 다음에 알칼리 원소의 특징, 몇 개 이상 쓰세요. 그거 무시하고 그냥 다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 쓴 거에 대해서 각각 개수를 맞출 거야. 이거 한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이제 채워져 있는 대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PDF로 있어요? 카톡에 올려놨어요. 핑크만 있는 거. 핑크만 있는 것도요. 잘했죠? 네가 오기 전에. 근데 이제 희한하네. 동생은 10분 동안 화장실 가 있었는데 너는 17분에 도달을 했는데. 네? 아니 그쵸? 동생이 10분 동안 화장실에 있어갖고 늦는다 그랬잖아. 이게요 원래 40분 나간다고 했는데요 얘가 딱 들어간 거예요. 40분 딱 들어간 거예요. 50분에 딱 나와가지고 온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30분에 나오세요. 알겠죠? 네.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얘는요, 인이 몇 번이냐면 15번이야. 몇 번이라고? 15번. 그럼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바깥쪽에 몇 개? 5개. 5개. 같은 줄에 원자과 전수가 같은 애들이 이렇게 배치됐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럼 얘 해볼까요? 얘 원자번호 몇 번? 9번. 얘는 몇 번? 17번. 그러면 안쪽에 2개, 바깥쪽에 7개.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바깥쪽에 7개. 7개로 갔다 이거죠. 됐습니까? 얘 해볼까요? 몇 번? 3번. 안쪽에 몇 개? 2개, 1개. 얘는 11번. 안쪽에 2개, 8개, 바깥쪽에 몇 개? 1개. 얘 몇 번? 19번.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바깥쪽에 몇 개? 8개. 한 번 더? 1개. 이렇게 되더라 그지? 이해 가셨습니까? 원자과 전자수 N 주기율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붕소, 규소가 준금속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애들이 누구? 비금속. 이쪽에 있는 애들은 누구? 금속. 얘네들은 누구? 준금속. 이렇게 기억해 두라고 했고, 그쵸? 그 다음에 비금속에서 여기 나온 거에서 추가로 2개만 더, 요 밑에 브로민, 그 밑에 아이오딘, 요렇게만 더 기억하라 그랬어. 오케이? 그럼 당연히 같은 줄에 있으니까 얘도 바깥쪽에 몇 개 있을까, 전자? 7개. 얘도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을까? 7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지. 원자번호는 몰라도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차근점으로 하나 더 추가로 기억을 해둬야 될 건 뭐냐면, 헬륨하고 네온하고 아르곤이야. 완전 개 이뻐. 완전 개 잘생겼어. 성격도 좋아. 돈도 많아. 완벽한 애들이야.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우리야. 본인은 아닌데요. 나는 이쪽에 속할 것 같은데요.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애들처럼 얘네들이 되고 싶을까 안 되고 싶을까? 되고 싶은 거야. 되고 싶은데 걔네들이 왜 완벽한 애들인지 파악을 해봤더니 원자번호 2번의 안쪽에 2개, 원자번호 10번의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원자번호 18번의 안쪽에 2개, 바깥쪽에 8개, 바깥쪽에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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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지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개수를 꽉 채워져 있더라 이거죠. 누구 빼놓고? 헬륨 빼놓고. 몇 개로 채워져 있어요? 8개로 채워져 있어.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무슨 규칙이라고 한다고? 옥텟 규칙. 옥타 8개를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따로 이름을 지어줬어. 뭐라고? 비활성 기체라고. 아까 설명이 뭐라 그랬지? 화학은 어떤 걸 좋아한다 그랬지? 안정한 걸 좋아한다 그랬죠? 활성이 되지 않는 기체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하겠어. 너무 안정해요. 완벽해요. 돈이 한 2,000조 있어. 그럼 돈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니? 2,000조인데 한 10억만 있었어도 좋겠다. 그쵸? 그런 애들이야. 근데 어떠해? 몸매도 좋아. 얘네들은 운동 안 해도 식스팩이 생기는 애들이야. 막 치킨, 피자 막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날도 또 배 터지게 먹다가 지쳐갖고 또 자고 또 먹다 지쳐 자고 그래도 살이 안 찌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라면을 10개를 끓여 먹고 바로 자도 다음날 얼굴이 안 붓는 애들이야. 이해 가셨어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죠? 그럼 걔네처럼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되고 싶겠지. 되고 싶은데 차이는 뭐야? 바깥쪽이 꽉 채워져 있느냐 안 채워져 있냐 이 차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1개, 얘네들은 2개, 얘네들은 3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더 갖고 와서 채우는 것보다는 바깥쪽에 1, 2개, 3개를 뭐 하는 게 좋을까? 잃는 걸 좋아하겠죠. 잃어버리면 얘네처럼 전자 배치가 똑같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성향을 갖냐면 전자를 뭐해서? 잃어서. 근데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어.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없어졌으니까 플러스가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려는 성향?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요거 이해 가셨어? 그래서 얘네들이 양이온이 되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외우게 되는, 기본암기에서 외우게 되는. 오케이? 그러면 요쪽에 있는 애들은 어떨까? 요쪽에 있는 애들 바깥쪽에 7개 있어. 6개 있어. 5개 있어. 그럼 5개 다 버리고 6개 다 버리고 7개 다 버리는 것보다는 3개 뺏어오고 2개 뺏어오고 1개 뺏어오고. 왜? 얘네들이 버릴 거니까. 그지? 그거 뺏어와가지고 지네 거를 채우면서 얘네처럼 되는 게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친구들은 그 버렸던 전자를 뭐해서? 얻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니까 무슨 이온?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한 애들을 우리는 요쪽에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애매한 애들이 요 14쪽에 있는 애들인 거야. 몇 쪽에 있는 애들이라고? 14쪽에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뒤에 시간에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잠깐 서 있어.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 금속이 대체로 뭐가 되고요?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이 대체로 뭐가 돼요? 음이온이 돼요. 근데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서로 딱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도 안정해지고 싶어. 너도 안정해지고 싶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웃잘까? 내가 전자를 버릴 테니 너는 전자를 뭐해? 가져가. 그래서 나는 전자를 버렸으니까 무슨 이온이 돼? 양이온이 돼. 무슨 전하를 띄어? 플러스 전하를 띄겠죠? 그죠? 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무슨 전하를 띨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는 서로 사이에 무슨 인력이 작용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줘요. 오케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니까 지네끼리 결합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가 바로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이 됐으니까 만들어지는 것도 할 거고 다시 얘를 이온화 시키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재준아 이제 이해 갔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만나야지 가능한 거잖아. 비금속끼리 만났다라고 치자고. 뭐끼리 만났다고? 비금속끼리 만났어. 그럼 비금속끼리 만나면은 나도 전자 갖고 싶은데 쟤도? 나도 전자 갖고 싶은데 서로 갖고 싶으니까 누가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와 네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좀 가깝게 붙어서 좀만 더 붙어봐. 붙어서 좀만 더 붙어봐. 붙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내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너 것처럼 이렇게 쓰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전자를 하나씩 공유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두 개씩 공유를 하면 두 개가 더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17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니까 공유를 몇 번 해서? 한 번 해서 얘네처럼 되려고 할 거다 이거지. 16쪽에 있는 애들은 두 번, 15쪽은 세 번, 14쪽은 네 번 공유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비금속 애들끼리 만나게 되면 비금속 애들끼리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를 같이 뭐를 해서 공유를 해서 무슨 결합을 할 거다? 공유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지네들이 얘네처럼 완벽해질 거다라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자를 몇 개씩 공유했는지 점으로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겠죠? 유빈아? 그래서 그래서 이거에 하는 거예요. 이해들 가셨어? 필요 없는 건 안 해옵니다. 알겠습니까? 연결돼요? 주기율표 자체에서 그런 내용들이 딱 보인다 이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주기율표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죠. 몇 번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거기 추가적으로 몇 쪽인지까지 알아두면 좋겠어? 안 좋겠어? 채연아? 좋죠? 왜 외우는지 알겠죠? 예, 근데 이게 중3 때도 쓰고요. 중2 때도 썼고요. 고1 때도 쓰고요. 고2 때도 쓰고요. 수능에서 화원 선택하면 또 써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면 돼요. 5개까지 커트라인을 줄 거고요. 6개 틀리면 계속 재시험 볼 겁니다.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유후! 알겠습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에? 시험 본 양이 너무 적다고요? 좀 더 늘려드리려고요? 아니요. 내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네. 재진이 알겠죠? 네. 넌 분명히 알았어. 겉으로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지. 부정하고 싶은 거야. 준식아? 괜찮니?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책 좀 잠깐 보고 갈게요. 35쪽.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두 개 구분해 놨는데요. 금속 원소는 왼쪽과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고요. 주기율표상에서.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에 주로 배치되어 있고 수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맞나요? 그리고 실온에서의 상태를 보면 금속은 대체로 고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느그만 수은만. 그래서 여러분들 수은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기율표에서. 보이죠? 그 다음에 비금속에서는 대체로 기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느그만, 브로민만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브로민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됐나요? 특징을 보시면 금속은 대부분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거나 또는 얇게 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길게 늘어나는 성질의 뽑힘성, 얇게 펴지는 성질의 펴짐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글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다 좀 적어놓을게요. 길게 늘어나는 성질은 연성이라고 해요. 연성. 적어놓으세요. 연성. 지금 읽고 있는 부분 35쪽의 가운데 부에 금속과 비금속의 표 있는 거에서 특징.
길게 늘어나는 성질에 여러분들 연성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얇게 펴지는 성질에는 전성이라고 적고 거기다가 근을 붙이면 내 이름이 돼요. 웃어? 자, 알겠습니까? 네. 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의 이용은 시험 보기 전에 몇 번씩 읽어보시면서 익히시면 되고요. 넘겨. 36쪽에 알카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가 나와 있는데요. 어머나 여기에 있는 요 친구들을 우리는 알카리 금속이라고 하재요. 뭐라고 하자고? 알카리 금속이라고 하재요. 1쪽의 금속들, 얘는 비금속이니까 얘는 뺀 거야. 1쪽에 있는 금속들을 알카리 금속이라고 하고 17쪽에 있는 비금속들, 요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할로젠 원소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할로젠 원소. 이름 세 가지만 기억하자. 알카리 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됐나요? 얘 뭐라 한다고? 알카리 금속. 얘는 뭐라 한다고? 할로젠 원소. 얘는 뭐라 한다고? 비활성 기체. 혹은 요네들도 뭐 알카리 토금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그렇게 쉽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왜 얘를 금속 중에 대표 주자로 두고 왜 얘를 비금속 중에 대표 주자로 뒀냐면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만 버리면 되잖아. 그죠? 누구보다 어떻겠어?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한 개를 버리려고 하겠죠. 이해가요? 어? 주원이가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이민정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민정 알아요? 몰라요? 이민정 아는 사람? 이민정 아는 이쁘죠? 네. 아쉽네요. 김태희는 알아요? 김태희. 네. 김태희 이뻐요? 괜찮아요? 그 정도 얼굴이면? 아, 본인 얼굴이 더 이뻐서. 예, 자, 조혜가 김태희랑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생겼다고?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는데 코에 점이 한 10원짜리 동전만하게 있어. 그럼 그것만 없으면 김태희랑 완벽해져, 안 완벽해져? 그쵸? 그런데 어떤 친구 뭐 유빈이라고 하자. 유빈이는 김태희하고 전혀 닮지 않았어. 그러면 김태희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안 하겠죠. 그지? 근데 너는 그 점 하나만 빼면 되잖아. 그쵸? 그럼 김태희처럼 되잖아. 그럼 누가 더 열정적으로 김태희처럼 되고 싶어 하겠어? 점 하나만 빼면 되는 애라 이거지. 이해 가셨어? 금속 애들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가장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게 알카리 금속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할 거라 이거지. 그로 인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다. 됐나요? 그럼 비금속 중에 누구다라고 생각하면 돼? 할로젠 원소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준식이가 차은우하고 똑같이 생겼어. 어? 준식아 차은우 알아? 걔다 생긴 애 있어. 너가 걔하고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는데 뭐랄까 손가락이 6개야. 뭐 이런 개념. 그거 하나 아니 손가락이 9개야.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은 전자를 뺏어오려고 할 거라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할 거라고. 그래서 금속 중에 반응성이 제일 좋은 애들, 비금속 중에 반응성이 제일 좋은 애들은 따로 이름을 지어주자라고 해서 할로젠 원소, 알카리 금속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로젠 원소, 알카리 금속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까? 안 하고 있어야 될까? 하고 있어야겠죠.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그 밑에 뭐 세슘까지 있기는 한데 리나칼루까지 기억합시다. 글자 따서 리나칼루, 루비듐까지 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가끔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누구 칼루? 리나칼루. 내 칼 말고 누구 칼루? 리나칼루.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누가 이 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전화야. 리나칼루. 누구 칼루?
리나칼루. 자,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며 은백색 광택을 띈다.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고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 물과 빠르게 반응하는데 공기중에 되면 산소로 반응해갖고 광택을 잃어버리고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갖고 수소기체를 발생하고 이때 발생하는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을 띱니다. 원자보다 클수록 반응성이 커진대요. 그러니까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칼륨보다는 루비듐이, 루비듐보다는 세슘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암기 시간 때 요거 쓰라고 나오잖아. 그냥 이걸 다 쓰면 돼요. 하나도 안 쓰면 하나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커트라인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예요? 싹 다 쓰세요.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예요? 네. 자, 그럼 공기 중에 산소하고도 쉽게 반응하고 공기 중에 수증기하고도 쉽게 반응하니까 얘네들은 그냥 공기 중에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 그냥 반응해버리게 되겠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보관을 할 때 어디에 보관한다? 왼쪽에 나와 있네요. 석유에다 보관합니다. 어디에 보관한다고? 석유. 물하고 공기 중에 산소를 뭐 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됐나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이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무슨 성이 된대? 염기성이 된대죠. 염기성 확인하려고 페노프탈레인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붉은색으로 변하는 색깔이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할로젠 원소 갈게요. 17쪽에 있는 원소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풀염부아. 뭐라고? 풀염부아. 앞글자 한번 따서 풀염부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풀염부아. 염소가 풀 먹는데 풀이 염소 먹으니까 웃기네. 부아. 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풀염부아. 자, 얘네들은 혼자서 존재하지 않아요. 금속은 혼자 존재하지만 얘네들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혼자 존재하지 않고 분자를 형성을 이루는데 그런 애들이 분자,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분자가 됐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이원자 분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실온에서는 F2, Cl2, Br2, I2로 존재한다 이거지. 걔네들이 존재하는 상태, 실온에서의 상태와 색깔까지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싹 다 쓰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반응성이 매우 커서 금속과 수소가 반응을 잘하는데요. 나트륨과 격렬하게 반응해갖고 빛과 열을 내기도 하고요. 수소와 반응해갖고 할로젠은 수소가 되면서 물에 녹으면 산성이 돼요. 와우! 알칼리 금속은 뭐였어? 염기성. 할로젠 원소는? 산성. 둘 다 뭐하고 반응해서?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얘네들은 수소와 반응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알칼리 금속은 물과 산소와 쉽게 반응을 했고 할로젠 원소는 금속과 수소와 쉽게 반응했죠. 그것도 좀 구분해 두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반응성의 크기가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커졌는데 얘네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서로 비교되니까 자주 출제가 되겠지요. 알겠습니까? 넘기세요. 38쪽에 원자의 전자 배치 했죠? 전자껍질 설명했죠? 원자과 전자 설명했죠? 가태조 원소를 동조 원소다라고 해갖고 걔네들에 대해서 설명했죠? 넘겨. 46조 비활성 기체 오택 규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죠? 예. 47조가 이온 결합 물질 나와 있죠? 왜 이온되는지 설명했죠? 넘겨보세요. 공유결합 물질 전자를 공유한다라고 했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부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 그거 전까지만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부분도 다 푸셔도 상관은 없고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기본적인 거는 결국은 이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기율표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본 암기는 되어 있어야 이 부분의 문제는 쉽게 풀린다. 자, 이 부분 간단합니다. 암기되어 있으면 풀려요.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안 풀리겠죠. 그럼 나는 성적을 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암기하시면 돼요. 빅뱅 마찬가지 암기하시면 돼요. 별의 진화 과정 암기하시면 돼요. 대신에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놓고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그쵸? 그래서 영상 또 올려드릴 테니까